네,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전세 월세 전환 추세를 늦추겠다는 계산인데요.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 3.5%를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0.5%니까 전월세 전환율은 4%가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상수로 적용하는 3.5%를 2%로 낮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전환율은 2.5%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5억 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2억 원짜리 월세로 전환한다고 치면 지금 기준으로 3억 원에 4%를 계산해서 월세 100만 원이 나오는데요. 전월세 전환율은 2.5%로 낮추면 월세는 62만 5천 원이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현상을 막아보겠다는 이런 계산입니다. 자, 이는 임대차 3법을 사실상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뒤에 이후 전세난이 오히려 가속화됐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전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무려 59조 동안이나 오름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춘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월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대신에 전세금을 올려받고 재계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장금리에 비해서 높았던 전환율을 낮추는 의미가 있고 전환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월세 입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되는 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죠. 다시 말하면 신규 계약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전환율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의 특별법 형태라서 행정 제재를 가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강제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의 전월세 전환율은 상한치를 훨씬 웃도는 6%에 가까운 이런 상황입니다. 각종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내쫓고 직접 거주하다가 규제를 피해서 증여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세입자의 월세 계약을 맺는 방법 등이 있겠죠. 전세 시장에서 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5% 폭에 따라서 전세값이 좀 오를 여지가 좀 생기고요. 직계 좀비속 위주로 사실 임차를 주면서 나중에 신규 계약을 통해서 주변 시세대로 사실은 시세를 조정하는 그런 부작용도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적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강제적 대책, 특히 규제 강화에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 같이 반드시 부작용도 따라오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